안녕하세요. 타입스크립트로 즐기는 3JS에 대한 두 번째 강좌입니다. 이번에는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지난 강좌에서 봤던 3JS의 기본 구성 요소인데요. 기본 구성 요소 중에서 이 메쉬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메쉬의 형상을 정의하는 지오메트리와 색상이나 투명도 등을 지정할 수 있는 머티리얼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JS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도큐멘테이션인데요. 이곳에 지오메트리로 검색해보면 이러한 결과가 표시됩니다. 이 결과는 지오메트리와 관련된 클래스들입니다. 3JS는 모든 API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기본인 클래스로 만들어 제공합니다. 이 클래스들 중에서 박스 지오메트리를 클릭해보면 박스 지오메트리의 모양과 박스 지오메트리를 생성하는데 지정할 수 있는 인자를 이렇게 UI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UI를 통해서 6개의 값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박스 지오메트리는 이 6개의 값을 생성자의 인자로 받습니다. 이 6개의 인자에 대한 설명은 바로 여기에서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오메트리들도 하나씩 클릭해보면 이렇게 클릭된 지오메트리에 대한 모양과 해당 지오메트리의 생성자의 인자를 이 UI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제와 동일하게 만들어보는 실습을 통해서 지오메트리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3JS에서 제공하는 지오메트리들입니다. 지오메트리는 기본적으로 버퍼 지오메트리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즉, 이 버퍼 지오메트리를 상속받는 이 모든 클래스들은 상속받는 이 버퍼 지오메트리에서 공개하고 있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텍스트 지오메트리는 익스트루드 지오메트리를 상속받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이코사 히드런 지오메트리와 옥타 히드런 지오메트리, 도데카 히드런 지오메트리, 테트라 히드런 지오메트리는 폴리히드런 지오메트리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지오메트리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지오메트리가 3JS에서 제공하는 모든 지오메트리는 아니지만 이 영상을 이해한 분들이라면 3JS의 모든 지오메트리도 필요할 경우 3JS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오메트리는 3차원 오브젝트의 형상을 정의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지오메트리의 형상을 정의하기 위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형상을 정의하는 정점 데이터를 담고 있는 포지션입니다. 정점은 X, Y, Z축에 대한 좌표이고요. 그리고 정점에 대한 수직 벡터를 담고 있는 노멀, 정점에 대한 색상을 담고 있는 컬러, 텍스처 매핑을 위한 2차원 좌표를 담고 있는 UV, 3차원 오브젝트의 면을 구성하는 정점에 대한 인덱스를 담고 있는 버텍스 인덱스입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정의한 데이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3차원으로 시각화될 때 GPU에 전달돼서 매우 빠르게 처리됩니다. 즉, 지오메트리는 3차원 모델을 렌더링해서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 GPU에서 처리되는 데이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드 실습으로 지오메트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강좌에서 3JS에 대한 기본 코드를 작성했는데요. 작성했던 코드는 바로 이 01 폴더에 있습니다. 이 코드를 기반으로 지오메트리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 기본 코드를 GitHub에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Git을 통해 쉽고 빠르게 기본 코드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Git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설치하지 않은 분들은 Git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Git은 개발자에게 매우 필수적인 프로그램인데요. 사용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Git을 설치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Git은 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버튼을 클릭하고, 그리고 다시 이 링크를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설치할 때는 일반적인 경우 별다른 옵션 변경 없이 설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제 Git을 이용해서 기본 코드를 내려받아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VS 코드를 실행합니다. 만약 VS 코드가 이미 실행된 상태에서 Git을 새롭게 설치했다면 VS 코드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VS 코드에서 터미널을 새로 하나 열고요. 현재 작업 폴더가 이렇게 프로젝트의 최상위 폴더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음처럼 명령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02 지오메트리라는 폴더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 안에 프로젝트를 위한 기본적인 코드들이 이렇게 복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02 지오메트리로 폴더를 이동시키고요.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npm i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은 실행을 위해서 npm run dev를 입력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코드 중에서 main.ts의 코드를 보면 이 셋업 모델스 메서드에서 이전에 작성한 박스 지오메트리에 대한 코드가 있습니다. 박스 지오메트리에 의해서 이렇게 육면체의 지오메트리가 메쉬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육면체의 면을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여기에 더해서 외곽선을 하얀색으로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코드를 모두 삭제하고요. 코드를 새로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모델의 면에 대한 재질을 만듭니다. 또 모델의 외곽선에 대한 재질도 하나 만듭니다. 재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강좌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단 모델의 면에 대한 재질은 메쉬 퐁 머티리얼로 만들고 이렇게 색상을 지정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델의 선에 대한 재질은 라인 베이직 머티리얼로 만들고 색상은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재질 모두 반투명하게 표시되도록 트랜스퍼런트를 true로 지정하고 이 불투명도 값을 1보다 낮은 값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오메트리 객체도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는 박스 지오메트리를 만들었습니다. 모델을 면으로 표현하는 메쉬를 만듭니다. 메쉬를 만들 때는 지오메트리와 메쉬의 재질을 이렇게 지정해야 합니다. 모델의 선을 표현하는 객체도 만듭니다. 그리고 그룹을 하나 만들고요. 이 그룹에 마이 모델이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 그룹에 메쉬와 라인을 구성 요소로 추가합니다. 이 그룹이 화면에 렌더링 되도록 씬에 추가합니다. 저장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델을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이 모델의 이름은 마이 모델이라고 이름 지은 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델을 회전시키는 애니메이션은 이 모델에 대한 회전값을 지속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이 업데이트 메서드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이 코드에서 이 코드 대신에 다음처럼 코드를 변경합니다. 모델을 이렇게 자동으로 회전시키지 말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전과 관련된 이 코드를 삭제합니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장면을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3JS에서 제공하는 컨트롤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컨트롤을 설정하는 메서드를 하나 추가합니다. 여기에서 setup controls라는 메서드를 이렇게 추가하고요. 그리고 orbit controls라는 객체를 하나 생성합니다. 이 클래스의 생성자는 두 개의 인자를 받는데 첫 번째는 카메라이고요. 두 번째는 마우스 이벤트를 수신받을 돔 객체입니다. 여기서 orbit controls 클래스가 임포트 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저장하고 실행해 보면 이렇게 회전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setup controls 메서드를 호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메서드를 호출하도록 하고 실행해 보면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내가 보고 싶은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문제가 있는데요. 모델의 선에 대한 표현 문제입니다. 모델의 선 중에서 일부가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3JS는 면을 삼각형으로 구성해서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육면체는 이렇게 한 면이 두 개의 삼각형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이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이 면의 경우 모델의 선이 이 위에와 아래가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상황에 맞는 두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모델의 선을 표현하는 객체는 바로 이 라인 객체인데요. 라인 객체는 라인 세그먼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라인 세그먼트를 생성할 때 첫 번째 인자로 지정한 지오메트리를 박스 지오메트리 객체 그대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델의 선을 표현할 때는 그에 맞는 지오메트리로 변경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이 원본 지오메트리를 이렇게 와이어프레임 지오메트리로 한번 감싸서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모델의 모든 선이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결책은 지오메트리를 구성하는 모든 선을 표현하지 않고 좀 더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즉, 면을 삼각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평편한 면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선을 표현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즉, 이 면에 대해서 이 면이 완전한 평면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 사선은 불필요해서 표현하지 않고 이 평면의 외곽선인 이 사각형을 이루는 선만을 표현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와이어 프레임 지오메트리 대신 엣지 지오메트리로 변경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오메트리의 모든 선을 표현하도록 해서 지오메트리의 형상을 좀 더 정확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광원에 대한 코드를 변경해서 모델이 이처럼 너무 어둡게 표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광원에 대한 코드는 셋업 라이트 메서드에서 처리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코드는 모두 삭제하고 다음 코드로 변경합니다.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박스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박스 지오메트리는 객체를 생성할 때 모두 6개의 인자를 받습니다. 위스, 하이트, 뎁스, 위스 세그먼트, 하이트 세그먼트, 뎁스 세그먼트인데요. 이 6개의 인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모두 기본값인 1, 1, 1, 1, 1, 1로 지정됩니다. 이 6개의 인자를 효과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다음 객체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박스 지오메트리의 생성자의 인자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을 제가 임의로 변경해 보면 지정한 값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표시됩니다. 우리는 이 인자값을 코드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아닌 실행 중에 UI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코드에 대한 변경이 필요합니다. 선택된 이 코드를 별도의 함수로 만들어서 호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즉, create 모델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이 코드를 여기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이제 UI를 추가하겠습니다. GUI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이 GUI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포트 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args 객체를 구성하는 6개의 값을 입력받는 UI를 추가하는 코드를 하나씩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args 객체의 with 속성에 대한 값을 변경하는 UI에 대한 코드인데요. args의 with의 값의 범위는, 즉 args의 with라 함은 바로 이 값을 말합니다. 이 with는 UI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1에서 10까지이고요. 또 마우스를 이용해서 0.01 단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값이 변경되면 이 create 모델이라는 이 함수가 호출되어져 실행됩니다. 나머지 이 5개의 속성에 대한 UI도 추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장해 보면 이렇게 UI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UI를 통해서 값을 변경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데요. 이는 박스 지오메트리에 대한 모델이 계속 새롭게 생성되어서 장면에 추가되는 문제입니다. 즉,
UI를 통해서 값이 변경될 때마다 이 크리트 모델 함수가 호출되고 있는데요. 이 크리트 모델 함수를 보면 씬에 그룹을 계속 추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마지막에 추가한 그룹만을 씬에 남기고 이전에 추가되었던 그룹 객체는 제거되도록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설명드리면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올드 모델을 올드 그룹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코드를 설명드리면 먼저 새롭게 생성한 그룹을 씬에 추가하기 전에 먼저 my 모델이라는 이름을 갖는 객체를 얻고 그런 객체가 있다면 씬에서 그 객체를 제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올드 그룹을 구성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지오메트리에 디스포즈 메서드를 호출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GPU 메모리를 회수하는 코드를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이 그룹을 구성하는 항목은 두 개인데요. 바로 메쉬와 라인 객체입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실습 결과를 활용해서 박스 지오메트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스 지오메트리를 생성할 때 지정할 수 있는 인자는 6개로 순서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박스 지오메트리는 가로, 세로, 깊이에 대한 크기와 그리고 가로, 세로, 깊이에 대한 분할수, 즉 세그먼트 수로 정의됩니다. 위스와 하이트, 뎁스는 각각 X축과 Y축, Z축에 대한 크기 값이고요. 그리고 위스 세그먼트와 하이트 세그먼트, 뎁스 세그먼트는 각각 X, Y, Z축에 대한 분할수인데요. 이 값을 이렇게 2로 변경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가로, 세로, 깊이 방향으로 두 개씩 분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X, Y, Z 좌표축을 표시하겠습니다. 시각적으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씬에 추가되는 객체를 헬퍼라고 하는데요. 헬퍼 객체를 정의하는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메서드를 이 클래스에서 호출합니다. 좌표 축에 대한 헬퍼 객체를 다음처럼 만들고요. 이 10은 좌표 축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객체를 씬에 추가합니다. 빨간색이 X축이고요. 초록색이 Y축, 파랑색이 Z축입니다. 3JS는 이 하늘 방향이 Y축입니다. 또 다른 헬퍼 객체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리드 헬퍼입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고요.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 이렇게 XZ 평면에
그리드 격자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격자를 카메라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사라지도록 표현하겠습니다. 포그, 즉 안개 기능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관련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 코드를 추가하고 저장해 보면 이렇게 카메라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그 표현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보시면 좌표축에 대한 헬퍼와 그리드에 대한 헬퍼가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서, 즉 여기를 보면요, 그리드는 하얀색이고 좌표축은 파란색인데요. 이렇게 장면을 회전시키면 이 부분이 깜빡거리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좌표축에 대한 파란색 선이 항상 뚜렷하게 표현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스 지오메트리에 대한 설명은 되었고, 다음은 스피어 지오메트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매우 다양한 지오메트리를 설명드릴 텐데요. 그 전에 타입스크립트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코드 확장성을 높여보겠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iGeometry 헬퍼라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코드를 추가하고요. 이 인터페이스는 두 개의 API를 제공하는데요. 크리트 지오메트리는 지오메트리 객체를 생성해서 반환해주고, 크리트 GUI는 UI를 생성하는 API입니다. 이 iGeometry 헬퍼를 구현하는 박스 지오메트리 헬퍼 클래스를 하나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iGeometry 헬퍼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하고요. 코드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박스 지오메트리 헬퍼에 앞서 작성했던 박스 지오메트리에 대한 코드를 이동하겠습니다. 바로 이 코드 부분인데요. 여기와 또 이 부분입니다. 또 이 부분이고요. 먼저 이 부분을 잘라내서 여기에 이렇게 추가합니다. 그리고 지오메트리를 생성하는 코드를 찾아서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잘라내서 여기에 이렇게 코드를 수정합니다. 다음은 UI를 생성하는 코드를 찾아서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잘라내서 여기에 이렇게 추가합니다. 크리트 GUI의 인자로 받은 이 업데이트
함수에 대한 인자를 여기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코드를 변경하고요. 이제 이렇게 완성된 박스 지오메트리 헬퍼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셋업 모델스 메서드에서 이 부분에서 지오메트리 헬퍼 객체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크리트 모델 함수에서 지오메트리를 이렇게 생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UI를 추가하기 위해 다음 코드를 입력합니다. 인자로는 이 크리트 모델 함수를 넘겨줍니다.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 앞서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새로운 지오메트리를 살펴볼 때마다 이 iGeometry 헬퍼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새롭게 추가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스 지오메트리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서클 지오메트리입니다. 이 iGeometry 헬퍼를 구현하는 서클 지오메트리 헬퍼 클래스를 다음처럼 정리합니다. 서클 지오메트리를 생성할 때 필요한 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오메트리를 생성하는 이 크리트 지오메트리 메서드의 코드는 다음과 같고요. UI를 생성하는 크리트 GUI의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박스 지오메트리 헬퍼를 생성하는 이 코드 대신에 앞서 추가한 서클 지오메트리 헬퍼를 생성하는 코드로 대체합니다. 서클 지오메트리 모양은 다음처럼 원이고요. UI를 통해서 생성자의 인자값을 변경해 보면 먼저 라디어스는 원의 반지름이고요. 그리고 세그먼트는 분할 수인데 값을 변경해 보면 원을 구성하는 삼각형의 분할 개수가 변경됩니다. 세타 스타트는 원의 시작 각도이고 세타 랭스는 이 시작 각도에서 연장되어 원이 만들어질 각도입니다. UI를 통해 한번 값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제가 180도로 이렇게 맞추고요. 그리고 이 시작 각도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연장 각도를 90도로 하고요. UI를 통해서 입력받는 각도의 단위는 보시는 것처럼 디그리 단위이지만 실제 생성자에서 입력받는 각도의 단위는 라디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디그리를 라디언으로 변경해주는 API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UI의 값을 직접 변경하면서 인자의 값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콘 지오메트리입니다. iGeometry 헬퍼를 구현하는 콘 지오메트리 헬퍼 클래스를 다음처럼 추가합니다.
콘 지오메트리를 생성할 때 필요한 인자는 다음과 같고요. 지오메트리를 생성해서 반환해주는 크리트 지오메트리 메서드의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UI를 생성하는 크리트 GUI의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드 대신에 콘 지오메트리 헬퍼를 생성하는 코드로 변경합니다. 콘 지오메트리 모양은 다음과 같고요. UI를 통해서 생성자의 인자의 값을 변경해 보면 라디어스는 콘 밑면의 원에 대한 반지름 값이고요. 그리고 하이트는 콘의 높이 값입니다. 라디얼 세그먼트와 하이트 세그먼트는 콘을 구성하는 면의 분할수입니다. 오픈 엔디드는 이렇게 체크를 하면 콘의 밑면이 개방됩니다. 세타 스타트와 세타 랭스는 콘에 대한 시작 각도와 연장 각도입니다. 다음은 실린더 지오메트리입니다. I 지오메트리 헬퍼를 구현하는 실린더 지오메트리 헬퍼 클래스를 다음처럼 추가합니다. 실린더 지오메트리를 생성할 때 필요한 인자를 위한 객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오메트리를 생성해서 반환하는 크리트 지오메트리 메서드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UI를 생성하는 크리트 GUI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 대신에 다음 코드로 변경합니다. 실린더 지오메트리의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UI를 통해서 생성자의 인자값을 변경해 보면 라디어스 탑은 실린더 윗면의 반지름이고요. 그리고 라디어스 바텀은 실린더 밑면의 반지름입니다. 하이트는 실린더의 높이이고요. 라디얼 세그먼트와 하이트 세그먼트는 실린더를 구성하는 면의 분할 수입니다. 오픈 엔디드는 실린더의 윗면과 아랫면을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세타 스타트와 세타 랭스는 실린더에 대한 시작 각도와 연장 각도인데요. 값을 변경해 보면 다음은 토러스 지오메트리입니다. I 지오메트리 헬퍼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토러스 지오메트리 헬퍼 클래스를 다음처럼 정의합니다. 토러스 지오메트리를 생성할 때 필요한 인자를 위한 객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오메트리를 생성해서 반환해주는 크리트 지오메트리 메서드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UI를 생성해주는 create GUI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변경해주는 이 API를 이렇게 쓰고 싶으시면 이러한 임포트 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코드 대신에 다음 코드로 변경합니다. 토러스 지오메트리의 모양은 다음과 같고요. UI를 통해서 생성자의 인자값을 변경해 보면 먼저 라디어스는 토러스의 반지름입니다. 그리고 튜브는 토러스를 이루는 튜브의 반지름입니다. 라디얼 세그먼츠와 튜블러 세그먼츠는 튜브를 구성하는 면의 분할 수입니다. 아크는 어떤 각도만큼 이 튜브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값입니다. 다음은 스피어 지오메트리입니다. i 지오메트리 헬퍼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스피어 지오메트리 헬퍼 클래스를 다음처럼 추가합니다. 스피어 지오메트리를 생성할 때 필요한 인자를 위한 객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오메트리를 생성해서 반환해주는 create geometry 메서드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UI를 생성하는 create GUI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 대신에 다음 코드로 변경합니다. 스피어 지오메트리의 모양은 다음과 같고요. UI를 통해서 생성자의 인자값을 변경해 보면 먼저 라디어스는 스피어의 반지름 값이고요. 그리고 위스 세그먼츠와 하이트 세그먼츠는 구를 구성하는 면의 분할 수입니다. 다음은 파이 스타트와 파이 랭스는 구를 구성하는 가로 방향의 시작각과 연장각인데요. 값을 변경해 보면 그리고 세타 스타트와 세타 랭스는 구를 구성하는 세로 방향에 대한 시작각과 연장각입니다. 다음은 링 지오메트리입니다. i 지오메트리 헬퍼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링 지오메트리 헬퍼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링 지오메트리를 생성할 때 필요한 인자를 위한 객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오메트리 생성에서 반환하는 create geometry 메서드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고요. UI를 생성하는 create GUI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 대신에 다음 코드로 변경합니다.
링 지오메트리 모양은 다음과 같고요. UI를 통해서 생성자의 인자값을 변경해 보면 먼저 이너 라디어스는 링의 안쪽 반지름이고 아우터 라디어스는 링의 바깥쪽 반지름입니다. 세타 세그먼트와 파이 세그먼트는 링을 구성하는 면의 분할 수입니다. 세타 스타트와 세타 랭스는 링의 시작 각도와 연장 각도입니다. 다음은 플랜 지오메트리입니다. I 지오메트리 헬퍼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플랜 지오메트리 헬퍼 클래스를 다음처럼 정의합니다. 플랜 지오메트리 생성할 때 필요한 인자를 위한 객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오메트리를 생성해서 반환해주는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메서드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UI를 생성해주는 크리에이트 GUI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 대신에 플랜 지오메트리 헬퍼 객체를 생성합니다. 플랜 지오메트리 모양은 다음과 같고요. UI를 통해서 생성자의 인자값을 변경해 보면 width와 height는 지오메트리의 가로와 세로의 크기 값이고요. 또 width 세그먼트와 height 세그먼트는 지오메트리의 면을 구성하는 분할 수입니다. 다음은 토러스 나트 지오메트리입니다. I 지오메트리 헬퍼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토러스 나트 지오메트리 헬퍼 클래스를 다음처럼 추가합니다. 토러스 나트 지오메트리를 생성할 때 필요한 인자를 위한 객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오메트리 생성해서 반환해주는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메서드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UI를 생성하는 크리에이트 GUI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 대신에 토러스 나트 지오메트리 헬퍼 객체를 생성하도록 변경합니다. 토러스 나트 지오메트리 모양은 이와 같고요. UI를 통해서 생성자의 인자값을 변경해 보면 먼저 라디어스는 지오메트리의 전체 크기를 반지름으로 나타낸 값이고요. 큐브는 토러스 나트를 구성하는 큐브의 반지름입니다. 그리고 큐블러 세그먼트와 라디얼 세그먼트는 지오메트리를 구성하는 면의 분할 수입니다. P와 Q는 임의의 정수값인데요. 이 값을 통해서 토러스 나트 지오메트리의 형상이 결정됩니다. 다음은 쉐이프 지오메트리입니다. I 지오메트리 헬퍼를 구현하는 쉐이프 지오메트리 헬퍼 객체를 정의합니다.
쉐이프 지오메트리를 생성할 때 필요한 인자를 위한 객체를 다음처럼 추가합니다. 지오메트리를 생성해서 반환해주는 크리트 지오메트리에 대한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쉐이프 지오메트리는 먼저 2차원 도형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필요한 2차원 도형을 위한 쉐이프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이 쉐이프 객체에 2차원 좌표를 이용해서 이동과 선 긋기 메서드를 호출해서 내가 원하는 도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쉐이프 객체를 이용해서 쉐이프 지오메트리 객체를 생성해서 반환해 줍니다. 다음은 UI를 생성해주는 크리트 GUI에 대한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 코드 대신에 다음 코드로 변경합니다. 쉐이프 지오메트리 모양은 이와 같은데요. 앞서서 이렇게 쉐이프 지오메트리를 위한 도형을 정의했었는데요. 이 코드에 의해서 이러한 모양의 지오메트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코드를 다시 한번 보면 어떤 펜이 있다고 할 때 그 펜으로 도형을 그린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펜을 가지고 도형의 외곽선을 그린다고 할 때 먼저 펜의 위치를 0, 0으로 이동합니다. 바로 이 위치고요. 이 펜을 0 위스 좌표로, 그래서 위스는 0.8입니다. 즉 0, 0.8, 즉 이 위치까지 선을 그립니다. 그러면 펜은 여기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펜을 랭스, 위스, 즉 x축으로 1.2, y축으로 0.8만큼 그 위치로 선을 그립니다. 이 위치고요. 그럼 펜은 다시 이 위치에 있게 됩니다. 또 여기서 랭스 0, 즉 여긴데요. 이 위치까지 펜으로 선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0, 0까지 선을 그립니다. 이 위치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의 지오메트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이 지오메트리를 화면의 중심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다음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양의 지오메트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즉, 이 코드 대신에 이 코드로 변경했습니다. 저장해보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지오메트리가 너무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지오메트리 크기를 변경하기 위해서 다음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X와 Y축에 대해서 원래 크기의 10%만 차지하도록 만들었고요.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하트 모양인데 Y축으로 뒤집혀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이를 Y축으로 다시 뒤집어서 정상적인 하트 모양이 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UI를 통해서 쉐이프 지오메트리의 생성자의 인자값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세그먼트인데요. 이렇게 값을 변경해 보면 이 값이 클수록 좀 더 정확한 형상의 지오메트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익스트루드 지오메트리입니다. iGeometry 헬퍼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익스트루드 지오메트리 헬퍼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익스트루드 지오메트리 생성할 때 필요한 인자를 위한 객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오메트리를 생성해서 반환해주는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메서드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익스트루드 지오메트리는 앞에서 본 쉐이프 지오메트리처럼 쉐이프 객체를 필요로 하는데요. 바로 이게 그 필요한 쉐이프 객체입니다. 이 코드에 의해서 정의된 쉐이프의 모양은 앞에서 본 하트 모양입니다. 그리고 UI를 생성하는 크리에이트 GUI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코드 대신에 다음 코드를 사용합니다. 익스트루드 지오메트리의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코드를 통해 정의된 하트 모양에 대해서 Z축에 대해 두께를 갖는 지오메트리가 만들어졌습니다. UI를 통해서 생성자의 인자값을 변경해 보면 먼저 스텝은 보시는 것처럼 Z축에 대한 분할 수이고요. 뎁스는 Z축에 대한 두께입니다. 그리고 베벨 티크니스는 베벨을 위한 두께인데요. 베벨 사이즈는 베벨의 크기입니다. 베벨 옵셋은 베벨을 시작할 옵셋 값이고요. 커브 세그먼트는 지오메트리를 위한 쉐이프의 분할 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벨 세그먼트는 베벨링 수인데요. 값을 변경해 보면 다음은 텍스트 지오메트리입니다. iGeometry 헬퍼를 구현하는 텍스트 지오메트리 헬퍼 클래스를 다음처럼 추가합니다. 텍스트 지오메트리 생성할 때 필요한 인자를 위한 객체를 다음처럼 추가합니다. 텍스트 지오메트리는 익스트루드 지오메트리를 상속받고 있으므로 이처럼 익스트루드 지오메트리에서 사용하는 인자값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지오메트리는 폰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문자열을 지오메트리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폰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폰트 객체는 생성자를 통해서
지정됩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다음처럼 추가합니다. 여기서 이 폰트 클래스를 참조하기 위해서 임포트문이 필요한데요. 다음 임포트문을 이렇게 추가합니다. 저는 폰트 클래스를 추가하면서 앞으로 작성할 코드를 위해서 이렇게 ttf 로더 클래스도 같이 임포트했습니다. 지오메트리를 생성해서 반환해주는 크리트 지오메트리 메서드에 대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지오메트리 객체를 생성하고요. 이 텍스트 지오메트리 클래스를 참조하기 위해서는 임포트문이 필요한데요. 해당 임포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오메트리 객체를 반환합니다. 이제 UI를 생성하는 create GUI 메서드를 작성합니다. 텍스트 지오메트리를 위해서는 폰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폰트 포맷을 지원하는데 여기서는 TTF 포맷을 사용하겠습니다. 사용할 폰트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 사이트에서 내려받았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고요. 압축 파일인데 압축을 푸시고 풀린 압축 파일 중에서 이 TTF 파일을 퍼블릭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 폴더 안에 이 TTF 파일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됩니다. 이 코드를 대신에 사용할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준비한 폰트 데이터를 로딩해야 합니다. 이 코드는 삭제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폰트 데이터를 로딩합니다. 여기서 await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함수 또는 메서드의 선언에 async를 반드시 붙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폰트 데이터를 로딩해서 제이슨 객체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제이슨 객체를 이용해서 폰트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폰트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작성한 텍스트 지오메트리 헬퍼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지오메트리를 화면의 중앙에 배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이 텍스트 지오메트리 헬퍼에서 지오메트리를 만들 때 만들어진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이 센터 메서드를 호출해주면 이렇게 화면 가운데 배치됩니다. UI를 통해서 생성자의 인자값을 변경해보면 먼저 텍스트는 지오메트리로 만들 문자열인데요. 이걸 변경해보면 또 영어도 가능합니다. 사이즈는 지오메트리의 크기이고요. 그리고 하이트는 Z축 방향에 대한 길이입니다. 그리고 커브 세그먼트부터 시작해서 나머지는 앞서 봤던 익스트루드 지오메트리의 생성자의 인자와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베벨 이네이블드가 있는데요. 얘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커브 세그먼트에서부터 베벨 옵셋까지 해당하는 이 값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레이드 지오메트리입니다. i 지오메트리 헬퍼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레이드 지오메트리 헬퍼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레이드 지오메트리를 생성할 때 필요한 인자를 위한 객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오메트리를 생성해서 변환하는 크리트 지오메트리 메서드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이 코드인데요. 레이드 지오메트리는 2차원의 포인트 좌표를 연결한 어떤 선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 포인트에 포인트 좌표를 20개 만들어서 또 만들 때 이렇게 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 포인트 좌표에 대한 데이터 타입은 벡터 2이고요. 이 숫자 2는 2차원 좌표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렇게 만든 포인트를 레이드 지오메트리를 만들 때 생성자에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UI를 만드는 크리트 GUI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이 코드 대신에 앞서 만든 레이드 지오메트리 헬퍼 객체를 생성합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이렇게 화면에 아무것도 표현되고 있지 않은데요. 이는 우리가 만든 지오메트리가 너무 커서 그런 것인데, 지오메트리 크기를 변경하기 위해서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든 레더 지오메트리의 모양은 이와 같은데요. 이는 이 포인트에 저장된 2차원 좌표를 이어서 만든 선을 Y축으로 회전시켜 얻은 결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바로 이 선이 이 포인트 배열로 만든 선의 모양입니다. 이 선을 Y축으로 회전시키면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UI를 이용해서 생성자의 인자값을 변경해 보면 먼저 세그먼트는 면의 분할 수이고요. 파이 스타트와 파이 랭스는 지오메트리를 구성할 때 사용되는 Y축에 대한 회전에 대한 시작각과 연장각입니다. 다음은 튜브 지오메트리입니다. 튜브 지오메트리는 이처럼 어떤 곡선 라인, 즉 커브가 있다고 할 때 이 커브를 따라서 원통을 만드는 건데요. 바로 이런 모양의 원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튜브 지오메트리는 커브를 정의해야 하는데요. 커브를 정의하기 위한 클래스가 필요합니다. 해당 클래스를 저는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커브를 정의하기 위한 클래스는 커브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getPoint 메서드를 정의해서 이 t 값에 따라서 커브를 구성하는 3차원 좌표를 계산에 반환합니다. 이 tx, ty, tz가 커브를 구성하는 x, y, z축에 대한 좌표이고요. 또 t는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인데 t가 0일 때 커브의 시작 좌표를 반환하고 1일 때 커브의 끝 좌표를 반환합니다. 다음은 iGeometry 헬퍼를 구현하는 튜브 지오메트리 헬퍼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튜브 지오메트리를 생성할 때 필요한 인자를 위한 객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오메트리를 생성해서 반환하는 크리트 지오메트리 메서드에 대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커브를 위한 클래스를 통해서 바로 이 클래스죠.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커브 객체를 다음처럼 생성하고요. 이 커브 객체를 이용해서 튜브 지오메트리를 생성해서 반환합니다. 코드 입력에 오류가 있는데요. 이 라인을 삭제하고 들여쓰기를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정리했습니다. UI를 생성하는 크리트 GUI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 대신에 다음 코드로 변경합니다. 우리가 만든 튜브 지오메트리는 이와 같은데요. UI를 통해서 생성자의 인자값을 변경해 보면 세그먼트는 면의 분할 수이고요. 라디어스는 튜브의 반지름 값입니다. 그리고 라디얼 세그먼트는 튜브와 관련된 면의 분할 수입니다. 클로즈드는 시작과 끝을 이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다음은 파라메트릭 지오메트리입니다. 파라메트릭 지오메트리는 두 개의 파라미터 값을 이용해서 좌표를 계산하고 그 좌표를 이용해 지오메트리를 구성합니다. 두 개의 파라미터 값을 u와 v라고 하는데 두 개 모두 0에서 1 사이의 값입니다. iGeometry 헬퍼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파라메트릭 지오메트리 헬퍼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파라메트릭 지오메트리를 생성할 때 필요한 인자를 위한 객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오메트리를 생성해서 반환하는 크리트 지오메트리 메서드의 코드를 작성해 보면 먼저 두 개의 파라미터 u와 v를 받아 3차원 좌표를 계산해서 반환해주는 함수가 필요한데요. 이 함수는 우리가 직접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3JS에서 샘플로 제공하는 함수 4가지를 테스트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중에 평면을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이 파라메트릭 지오메트리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인풋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함수 객체를 이용해서 파라메트릭 지오메트리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 파라메트릭 지오메트리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풋을 해줘야 합니다. 생성된 지오메트리의 위치를 화면 가운데에 배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센터 메서드를 호출했고, 크기가 너무 클 것을 대비해서 크기를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UV를 생성하는 크리트 GUI의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 함수 객체로 만든 이 파라메트릭 지오메트리스의 이 플랜은 평면을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이 10과 두 번째 인자 이 10은 평면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코드 대신에 우리가 앞서 만든 파라메트릭 지오메트리 헬퍼 객체를 이렇게 호출합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이렇게 평면이 만들어졌고요. 평면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 UV 좌표를 받아서 좌표를 계산해 줄 때 사용된 함수가 이 플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UI를 통해서 파라메트릭 지오메트리의 생성자의 인자값을 변경해 보면, 먼저 슬라이스는 보시는 것처럼 X축 방향에 대한 분할수이고, 스택은 Z축 방향에 대한 분할수입니다. UV에 대한 함수는 이 플랜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씩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함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함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함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UV에 대한 함수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간단한 지오메트리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이 폴리이드런 지오메트리를 상속받는 이 4개의 지오메트리입니다. 이 4개는 지오메트리의 구성면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매우 유사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 4개의 지오메트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코사 히드런 지오메트리입니다. 아이 지오메트리 헬퍼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아이코사 히드런 지오메트리 헬퍼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아이코사 히드런 지오메트리를 생성할 때 필요한 인자를 위한 객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오메트리를 생성해서 반환하는 크리트 지오메트리 메서드의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UI를 생성하는
크리트 GUI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 코드 대신에 다음 코드를 대신 사용합니다. 아이코사 히드런 지오메트리 모양은 다음과 같고요. UI를 통해서 생성자의 인자값을 변경해 보면 라디어스는 반지름이고 디테일은 정밀도인데요. 값이 커질수록 점점 구 형태에 가까워집니다. 다음은 옥타히드런 지오메트리입니다. iGeometry 헬퍼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옥타히드런 지오메트리 헬퍼 클래스를 이 아이코사 히드런 지오메트리 헬퍼 클래스의 코드를 복사해서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 대신에 다음 코드를 사용합니다.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 이 라디어스는 크기이고 디테일은 값이 클수록 아이코사 히드런 지오메트리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구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다음은 도데카 히드런 지오메트리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코사 히드런 지오메트리 헬퍼 클래스를 복사해서 빠르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대신에 이 코드 대신에 다음 코드를 호출합니다.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UI를 통해서 인자값을 변경해 보면 라디어스는 크기이고요. 디테일은 마찬가지로 커질수록 완전한 구 형태에 가까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테트라히드런 지오메트리입니다. 이 코드를 복사해서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 대신에 다음 코드를 사용하고요. 실행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고 라디어스는 크기이고요. 디테일은 역시 값이 커질수록 완전한 구 형태에 가까워집니다. 이상으로 3JS의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3JS에서 제공하는 지오메트리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는데요. 필요할 경우 사용자 정의 지오메트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용자 정의 지오메트리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